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의 노년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훌륭한 노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좋아하는 취미가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 가수 이명웅님의 노래에 푹 빠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TV로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명웅님 노래를 틀어놓고 제가 할 일을 하고는 합니다. 노래를 듣다 보면 제 기분이 덩달아 좋아지면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저에게 최근 생긴 취미는 저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졌는데요. 노인의 삶에 새롭게 좋아하는 게 생긴다면 일상을 유쾌하게 만드는 동력이며 수명 연장의 열쇠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노인 생활에 즐기는 취미 활동이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최근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취미를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 노년층은 우울증을 겪을 위험이 낮고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내의 연구에서도 취미 활동이 치매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취미 생활은 노후에 조용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엔도르핀의 생산 활동인 것입니다. 나 자신의 마음, 정신, 몸 건강의 활력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취미 생활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원천인 것입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뒤마즈디에는 여가는 사회적으로나 가정 혹은 노동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난 활동이며 참가자의 의사에 따라 휴식, 기분 전환, 지식의 확대, 자발적인 사회 활동에 참가 또는 개인의 창조에 대한 가능성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60대 이후 본인이 하던 일에서 은퇴 이후에도 경제 활동을 이어가고 싶어 하지만 노년의 새로운 구직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대부분이 은퇴 후 노동을 하던 시간을 대체할 활동을 쉽게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35, 40년의 세월 자체가 즐거움이라기보다는 무료함 혹은 상실감에 빠질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노년기에 늘어난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장년기의 생산 활동 중에 갖는 심신 피로 회복의 쉼 성격과는 다릅니다. 고령기에는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건강 관리를 위해서라도 취미를 가지는 게 좋은 것입니다. 미국 체육학회는 노인일수록 건강 관련해 체력의 유지 및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리를 위해 다양한 소일거리로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젊었을 때부터 하던 취미가 있어 이어갈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지만 딱히 취미가 없이 살아오셨다면 낯선 활동에서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국제학술지 심리과학에 실린 논문에 의하면 컴퓨터, 디지털 사진 등 익숙하지 않은 활동을 3개월간 새롭게 배운 노인들은 기억 능력이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익숙한 활동을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활동을 하는 것이 뇌를 더욱 크게 자극한다는 걸 보여준 건데요. 새롭고 낯선 활동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데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활동을 계속 시도할수록 이런 활동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그래도 낯선 활동에 대한 도전이 정 힘드시다면 저처럼 음악 듣기나 영상 시청 등 쉬운 취미를 택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의 생활을 조금이나마 즐겁게 만들어줄 취미 활동은 노인들을 고립과 외로움에 갇혀 있지 않도록 예방해줍니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일에 치여 사느라 나이가 들어 은퇴한 뒤에 변변한 취미 하나 없는 사람들이 다수인데요. 좋은 취미는 평생 친구와도 같은 겁니다. 혼자 지내더라도 취미 활동을 하다 보면 외로움을 느끼는 빈도가 확연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건강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취미 활동을 잘 고르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꾸준하게 활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만 앞서 무리하게 여러 취미 활동을 하거나 주변에서 추천을 해 나에게 딱히 맞지 않은 취미를 가지게 되면 잠시 하다가 멈추게 되고
자신은 취미 활동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취미를 즐기지 않는 삶을 선택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천천히 여러 가지 취미에 대해 알아본 뒤 본인의 성격과 취향에 맞추어서 재미를 느끼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취미를 선택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좋은 취미를 가질 수는 없기 때문인 거죠. 노년기는 상실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창조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노년에 좋아하는 게 생기는 것이나 취미 활동을 하는 건 노후 준비의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몸도 마음도 젊어지는 아름다운 노후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 폭이 좁아지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영원히 함께할 것 같았던 친구들도 점차 멀어지고 남아있던 지인들도 각자의 삶을 향해 떠나갑니다. 또 삶의 선물이자 과제였던 자녀들도 가정을 이뤄 독립하게 됩니다. 그제야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을 잘못 살아왔나 하는 자책감과 외로움이 느껴집니다. 나이 들어 외로움은 젊었을 때 단순히 느끼는 쓸쓸하고 외롭다는 감정이 아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지만 나이 들어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단순히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고 해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또 가끔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면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친구 없어도 행복한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과 나이 들수록 우리가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경제적, 사회적 격차와 관심사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같이 만난 거 사 먹고 놀고 재밌게 수다 떠는 것만이 친구의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직장을 구하고 결혼하게 되면 사는 환경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르니 만나도 할 말은 소식적 추억 얘기일 뿐 더 이상 추억만으로 인연이 이어지기에 서로에게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이 들수록 같은 취미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다시 인연을 만들고 또 멀어지기를 반복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허전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 과거를 돌아보며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모르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을 묻는다면 남성들은 외로움, 여성들은 경제적 안정을 가장 걱정한다고 합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걱정과 외로움에 대한 걱정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은 혼자가 되는 것 자체를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가까워지면 안 될 사람들과 친해지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순간적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피하려다가 오히려 더 복잡한 인간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는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일입니다. 외로움은 피하려 할수록 더 고독해지고 휘둘리게 되며 약해지게 만듭니다.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해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었지만 혼자 잘 사는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걸까요?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의 공통적인 건강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에 대한 관점인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혼자서 밥을 잘 못 먹는다고 합니다. 혼자 밥을 못 먹는 가장 큰 이유는 타인의 평가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밥을 혼자서 먹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같은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2명 이상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남들을 더 의식하게 되고 평소보다 더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독립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이 자신에게 내리는 평가보다는 본인에게 내리는 평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할 때 혼자 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만약 타인의 평가가 맞는 경우라도 그것을 냉정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를 자신의 일부로만 받아들이고 그 평가 하나 때문에 절대 자신의 전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든 사람에게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들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즉, 이들은 타인에 의해 좌지우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어 혼자 지내는 것을 타인에게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관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흔히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들에 대해 섣불리 판단을 내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사회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혼자 있는 것이 단지 외로우고 쓸쓸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사색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은 혼자일 때 찾아옵니다. 또한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로 외부에서 평화를 찾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결국 혼자 왔다 혼자 가는 인생인데 아무리 발버둥쳐도 인간은 결코 고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만날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면 자신을 위한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며 살아야 합니다. 환경에서 느끼는 고독이 아예 없는 삶은 없습니다. 현재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존재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세상에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는 없습니다. 인맥이 적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보잘것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자신과의 대화를 잘합니다. 적어도 한 가지 일에는 전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소중한 사람이 떠나도 삶은 계속됩니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독 속에는 고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인간의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를 위해 혼자가 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이러한 부족함을 타인에게 의존하여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타인에게 이용만 당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현명하게 고독을 즐기며 부족함을 스스로 채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성인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몸과 마음이 성숙하고 자유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인으로서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발전시키는 것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근심과 걱정을 떨쳐내시는 것에 성공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청년이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어느새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며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나를 보고 후회와 허망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순리에 어찌 다른 방법이 있겠으며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또 다시 시간을 지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고 늙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국의 노인학자 브롬디는
인생의 4분의 1은 성장하면서 4분의 3은 늙어가면서 보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늙어가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나이는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는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역사상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보면 28%가 70세 이상이 된 나이에서 성취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아니고 과거라면 70세가 되면 언제 인생이 끝날지도 모르는 나이인데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을 했던 것이죠. 실제로 미국의 대륙 횡단 철도를 놓은 철도왕 콤모르도 빈더벨트는 70세에 철도 회사를 만들었고, 위대한 예술가 미켈란젤로는 로마의 성베드로 대성전의 돔을 70세에 완성했으며, 세계적인 문학가 괴테가 대작 파우스트를 완성한 나이는 82세, 오페라의 거인 베르디는 오페라 오델로를 80세에 작곡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역사적 인물들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나이에 업적을 이룬 사례가 많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노년의 나이에 이렇게 큰 일들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들은 자신의 건강에 자신이 있었기에 새로운 도전이 늦지 않았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년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다행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마음을 터놓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축복받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고 새소리를 들을 수 있고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합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되면 비로소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 몸을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기에 자신의 몸은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평소에 작은 관심으로 평생의 건강을 지켜나가야 하며, 건강을 잃는 것은 사소한 방심과 소홀에서 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인 삶은 병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주변의 40, 50대 남성들만 봐도 건강을 소홀히 하고 잦은 음주와 무분별한 음식을 섭취하다가 통풍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통풍이 목숨을 위협하는 병은 아니지만 발병하면 통증이 엄청나기에 증상이 나타나면 차라리 발병 부위를 몸에서 떼내고 싶다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런 고통의 절정을 맛본 환자들은 경험을 한 이후에야 식습관 개선을 시작합니다. 이처럼 병에 시달리고 아픔을 겪어봐야 건강의 중요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면 모든 것이 귀찮고 좋은 것, 아름다운 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옛말에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모두를 잃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건강을 잃으면 소소한 일상의 기쁨까지도 빼앗기는 겁니다. 우리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을 매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명언 같은 이야기를 외면하고 예사롭게 생각하고 있죠. 나이가 들면서도 건강보다는 욕심으로 가득 차 세상을 헛되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고집스럽고 매사를 타협하지 않으며 이기적인 삶으로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와 명예도 건강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만 있으면 70대, 80대, 더 나아가 90대에도 새로운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는 게 기쁘다는 걸 알고, 지금 건강하다는 걸 행복하게 알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야 말로 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영상을 보시고 계시다면, 그리고 혹시 건강에 소홀하셨다면 오늘부터라도 건강에 신경을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산책을 하며 몸의 근육들을 유지시키고 정기적인 병원 검진을 받으며 몸이 아프지 않게 예방을 하며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심적으로도 건강하게 만든다면 우리의 내일은 하루 늙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을 챙기시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해드리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